당신 이거 뭐야? 그게 뭐야? 머리카락이잖아. 한두 개가 아니야. 이거 누구 머리야? 그래서 무슨 말이 하고 싶은 거야? 당신 또 여자 생겼어? 이게 무슨 개소리야? 당신 또 의심병 도진 거야? 의심병? 그럼 당신이 바람을 안 피웠어? 그만하자 좀. 생사람 잡는 게 당신 일이냐? 당신도 그만해라 좀. 우리 동훈이 보기 부끄럽지도 않아. 그 정도만 하라니까. 제발 좀 정신 차려. 당신 이제 적은 나이도 아니야. 당신이나 정신 차려. 언제까지 사람 의심만 하고 살래? 그녀는 기왕에 시작한 거 아주 따끔하게 혼을 내고 싶어서 더 몰아붙였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은 그녀의 뺨을 때렸습니다. 뺨은 빨갛게 부어올랐습니다. 바람을 피우는 것도 모자라 손찌검까지 정말 그녀는 죽고 싶었습니다. 사연을 듣고 난 후 각자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사소한 댓글이라도 사연자분에게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일부 사연은 각색될 수 있고 사연자분의 입장에서 구성될 수 있습니다. 오미화 여사님은 고지식한 아버지 밑에서 자랐습니다. 그녀의 친정아버지는 항상 여자는 이래야 한다, 저래야 한다. 그렇게 남녀를 차별하는 분이셨죠. 남아선호 사상이 아주 강하셨고 남자는 하늘 여자는 땅이라는 말이 아주 입에 달고 사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어려서부터 빨리 독립을 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고리타분한 아버지와 사는 건 정말 숨이 막히는 생활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녀는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고향인 대전을 떠나서 서울로 올라갈 계획이었지만 아버지가 아주 심하게 반대를 했습니다. 그녀의 아버지는 항상 말했죠. 여자는 결혼 전에 혼자 독립하는 건 허락을 할 수가 없다고 말입니다. 그녀는 매일매일 정말 답답했습니다. 성인이 되어도 통금 시간이 있어서 친구들을 만나기도 어려웠습니다. 통금 시간은 저녁 7시 30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일했던 공장 퇴근 시간이 6시 30분이었거든요. 그러니 여가 생활을 전혀 할 수 없었습니다. 가끔 하는 야근 때를 제외하고는 무조건 7시 30분까지 집에 들어가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전 직원이 하는 연말 회식을 빼고는 다른 회식에도 갈 수가 없었습니다. 점점 그녀의 인내심에도 한계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마음 같아서는 아버지와 의절을 하고 싶을 정도로 괴로움을 느꼈으니까요. 그녀에게는 정말 숨막히는 생활이었죠. 한 번은 그녀에게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빨래를 개고 있는데 남동생 옷 위에 그녀의 옷이 올라가 있다고 아버지가 아주 노발대발하시는 겁니다. 어디 감히 귀한 아들 옷 위에 천하디천한 여자 옷을 올려놓느냐고 엄청나게 혼났습니다. 당시 그녀는 서러움에 눈물이 났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결심했습니다. 하루빨리 이 집에서 나가야겠다고. 그녀는 그래서 주변에 남자가 있으면 소개를 해달라고 했습니다. 하루는 그녀의 공장에 아는 언니가 사촌 동생을 소개해 주겠다는 겁니다. 나이는 그녀와 동갑이라고 했는데 동갑을 싫어한 그녀는 좀 망설여졌습니다. 연상을 선호했거든요. 하지만 일단 만나나 보자 하는 심정으로 맞선 장소에 갔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맞선 남을 보고 실망을 했습니다. 인물이 너무 별로였습니다. 정말 추남 중에서 추남이었거든요. 하지만 맞선 남은 결혼하면 무조건 서울에 가서 살 거라고 했습니다. 그녀는 그 말에 맞선 남을 다시 보게 되었죠. 어떻게든 아버지와 멀리 떨어져 살고 싶은데 맞선 남이 서울에 가서 살 거라고 하니까 그 부분이 마음에 든 것이었죠. 점점 맞선 남의 얘기에 귀를 기울여 듣기 시작했고 나름 비전이 있는 남자라고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녀는 일단 맞선 남을 더 만나보기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진지한 만남을 이어갔고 결혼을 결심하게 되었죠. 집안에 반대도 없었고 그 밖에도 결혼에 문제가 될 걸림돌이 전혀 없었죠.
그렇게 그녀는 결혼을 했고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결혼보다도 아버지와 멀리 떨어진 서울에서 산다는 게 제일 좋았던 거죠. 그녀의 남편은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서울에 올라가자마자 동네 시장에서 가장 큰 정육점에 취직을 했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 하고 많은 직장 중에 정육점에 취직을 했냐고요? 그녀의 남편은 정육점을 차리는 꿈을 꾸고 있었기 때문이었죠. 정육점에서 3에서 4년 일해서 번 돈으로 자신의 정육점을 차리는 게 꿈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녀의 남편은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그녀와 그녀의 남편 사이에서 아이가 생겼습니다. 아이는 아들이었고 아들이 태어난 순간 그녀의 남편은 아이와 그녀 앞에서 정말 최고의 가장이 되겠다고 다짐을 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어느 정도 돈을 모은 그녀의 남편은 정육점을 차릴 시기가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정육점보다는 고깃집을 하는 게 돈이 더 되겠다 싶었는지 여기저기 알아보다가 결국 고깃집을 차리게 되었죠. 그녀는 살림과 육아를 병행하면서도 틈틈이 남편이 운영하는 고깃집에 가서 일손을 도왔습니다. 그녀도 남편 못지않게 정말 열심히 일했습니다. 고깃집은 정말 대박이 났습니다. 그녀의 남편은 신이 나서 일을 했고 고깃집을 차린 지 1년 만에 잠실에 있는 32평 아파트를 장만했습니다. 그녀와 그녀의 남편은 집을 장만하는 날 펑펑 울었습니다. 그렇게 그녀는 성실한 남편과 함께 꽃길만 걸으면서 그렇게 살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었죠. 물론 장사도 계속해서 잘 됐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그녀의 남편은 좀 변한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일단 돈을 많이 벌수록 사람이 못돼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내를 무시했고 게다가 늦는 날이 많아졌으며 아주 외박을 하고 안 들어오는 날도 생겼죠. 그리고 고깃집에 가끔 가보면 사장인 그녀의 남편이 자리를 비우는 경우도 많았고요. 그녀는 이해가 안 갔습니다. 항상 남편이 말하기를 식당 주인이 자리를 비우면 비울수록 그 식당은 망하는 거고 반대로 식당 주인이 그 식당을 계속 지키고 있으면 그 식당은 망하지 않고 오래가는 거라고 누누이 말했거든요. 그녀는 뭔가 안 좋은 예감이 들었습니다. 그 촉이 정말 불길했어요. 이대로는 정말 큰일이 나겠다 싶을 정도로 그녀는 지금 이 상황이 부부 사이에 큰 위기라는 생각을 했죠. 그날도 어김없이 새벽에 들어온 남편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여보, 요즘 당신 많이 변한 거 알아? 뚱딴지같이 그게 무슨 소리야? 시끄럽고 잠이나 자. 왜 그렇게 사람이 변한 건데? 아니면 원래 이런 사람이었어? 피곤하니까 그만 좀 하라고. 옆편 내가 왜 자꾸 긁어? 짜증나게? 뭐를 그렇게 해서 피곤한 건데? 당신 오늘 고깃집에도 안 갔더라? 당신 내 뒷조사하냐? 당신 여자 생겼어? 솔직히 말해봐. 이 여자가 미쳤나? 나를 어떻게 보고? 아무리 봐도 당신 요즘 이상하니까 그러는 거야. 시끄러운 소리 말고 잠이나 자. 당신 진짜 왜 그러는 건데? 입 닥치고 자라. 좋은 말로 할 때. 그녀는 저렇게 화를 내는 남편에게 분명히 여자가 생긴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다른 남자는 다 바람을 피워도 자기 남편만큼은 바람을 안 피울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산이었습니다. 역시 남자는 다 거기서 거기라는 생각을 그녀는 했습니다. 옛말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놈이 그놈이라는 말 딱 그 말이 맞았습니다. 이게 좋으면 저게 나쁘고 저게 좋으면 이게 나쁘고. 물론 사람은 누구나 장단점이 있죠. 하지만 그녀의 남편은 점점 선을 넘어도 너무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렇게 심증만 있었지만 남편이 외도를 한다는 거 어느 정도 확신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물증까지 갖게 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느 날은 그녀가 길을 가다가 고깃집을 관둔 고깃집 직원을 만나게 되었는데 뭔가 어두운 표정으로 할 얘기가 있다고 하여 근처 찻집에 갔는데 그 직원의 얘기를 통해서 남편의 불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글쎄 남편은 고깃집에 서빙하는 여직원과 내연의 관계라고 하더라고요. 아니, 그게 진짜예요? 네, 사모님. 거기 고깃집 직원들도 다 알아요. 이런 미친놈. 어떻게 가게에서 그런 짓을. 제가 거길 그만두기도 했고 사모님이 너무 딱하셔서 말하는 겁니다. 어쨌든 고마워요. 대신에 제가 얘기한 건 절대 비밀로 해주세요. 그건 걱정하지 마세요. 저 입 무거우니까. 어쨌든 바람기는 초장에 잡으셔야 해요. 걱정해 주셔서 감사해요. 아니, 사장님도 너무 웃겨. 이렇게 예쁜 사모님 놔두고 왜 바람을 피워? 하여간 오늘 정말 감사합니다. 네, 사모님 그럼 조심히 가세요. 그리고 힘내세요. 그녀는 남편과 내연 관계에 있다는 그 서빙 여직원 집 주소를 알아냈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안 들어온 날 불시에 찾아갔습니다. 역시 남편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나란히 내연녀와 침대에 누워 있더라고요. 그녀는 너무나도 구역질이 나서 밖으로 다시 나가버렸습니다. 그녀의 남편은 그녀를 잡지도 않았고 그렇게 집으로 돌아온 그녀는 펑펑 울었습니다. 어린 아들은 무슨 영문인지도 모르고 자신의 엄마를 달래주었습니다. 그녀는 남편을 죽이고 싶었지만 어린 아들에 봐서 참았죠. 잠시 후 남편은 변명을 하면서 용서를 구했습니다. 여보, 동훈이 엄마, 내가 잘못했어. 더러워? 더러워서 구역질이 날 것 같으니까 꺼져. 이거 하나만 믿어줘. 내가 사랑한 사람은 동훈이 엄마 당신뿐이다. 나를 사랑한다면서 다른 여자랑 바람을 피워? 그건 그냥 스쳐 지나가는 바람이야. 그냥 불장난이었다니까. 그걸 지금 말이라고 하는 거야. 정말 미안해. 다시는 내가 다른 여자 쳐다도 안 볼게. 꼴도 보기 싫어. 나가. 제발 좀 꺼지라고. 동훈이 엄마, 우리 동훈이를 봐서라도 참아. 그 더러운 입으로 우리 동훈이 이름 입에 담지도 마. 여보, 애가 무슨 죄가 있어? 우리가 싸우면 우리 동훈이 정서에 안 좋아. 당신은 진짜 구제불능이다. 앞으로는 정말 잘할게. 당신한테도 잘하고 우리 동훈이한테도 잘할게. 그러니까 제발 이번 한 번만 용서해 주라. 그녀는 남편이 너무 더럽게 느껴졌습니다. 역겨워서 볼 수가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그 더럽고 구역질이 나는 남편과 정말 하루빨리 이혼을 하고 싶었죠. 하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했습니다. 아들 동훈이를 생각하니 이혼을 할 수가 도저히 없었습니다. 참을 수밖에는 없었습니다. 그렇게 그냥 버티면서 지냈죠. 남편에게 오만정이 다 떨어진 그녀는 그냥 앞으로는 아들만 보면서 살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남편이 꼴도 보기 싫을 때마다 그냥 아들의 미래를 위해서 그거 하나만 보고 살겠다고 다짐을 한 거죠. 하지만 너무 힘들었습니다. 남편의 얼굴만 보고 구역질이 나서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최대한 남편과 안 마주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하여간 그녀는 정말 남편이 너무 증오스러울 정도로 싫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점점 가져오는 생활비가 적은 겁니다. 그녀는 남편이 예전처럼 열심히 일을 하지 않는다는 걸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고깃집을 비우는 일이 많아졌다는 걸 알 수 있었죠. 그리고 담배도 안 피우는 남편 몸에서 담배 찌든 냄새가 많이 났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는 걸까? 그녀는 날이 갈수록 고민이 늘었습니다. 담배를 안 피우는 남편에게서 담배 냄새가 나는 부분이 정말 의심스러웠습니다. 하루는 남편이 잠꼬대를 하는데 처음 듣는 단어들을 내뱉는 겁니다. 스트레이트, 풀하우스, 원페어, 투페어, 콜, 다이, 올인, 올인에서 감이 왔습니다. 그녀가 도박에 대해 전혀 문외한이라서 도박 용어를 모르지만 올인이라는 건 알았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도박을 한다는 걸 눈치를 챘죠. 그녀는 남편의 바람은 못 막아도 도박을 하는 건 어떻게든 막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도박은 집안 자체를 풍비박산 낼 수 있는 그런 무서운 거이니까요. 그녀는 주변에서도 도박으로 집안이 풍비박산 나는 걸 간접적으로 본 적이 있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그녀의 고모부가 노름으로 전 재산을 탕진한 걸 바로 옆에서 접했죠. 그리하여 고모네 가족은 다 뿔뿔이 흩어지는 결과를 초래했고요. 그래서 도박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 아는 그녀였죠.
당신 도박하지? 솔직히 말해. 뜬금없이 무슨 소리야? 당신 어제 잠꼬대 했는데 말이야. 어린이 뭐 어째? 이 여자가 지금 잠꼬대 한 걸로 사람을 잡아. 정말 생사람 잡을 여자네. 당신 도박은 안 돼. 그건 멸망으로 가는 지름길이야. 이게 어디서 헛소리를 하는 거야? 생사람 잡지 마. 내가 외도는 참아줬잖아. 근데 어떻게 노름까지 하는 거야? 너 맞고 싶냐? 진짜 미쳤냐 이 여편네가. 제발 정신 차려 미친 인간아. 그렇게 그녀의 남편은 발뺌을 했습니다. 어떻게든 남편의 도박을 막기 위해서 그녀는 남편의 시댁 식구들에게 알렸습니다. 그녀의 시부모들이 난리가 났고 남편의 도박은 거기서 막을 수가 있었죠. 하지만 남편은 시댁에 알린 사실 때문에 본인이 개망신을 당했다고 화를 냈습니다. 부부 사이는 더욱더 안 좋아졌지만 그래도 남편의 도박을 거기서 막은 그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렇게 다시 남편은 장사에 집중을 했습니다. 다시 예전처럼 장사가 잘 되었죠. 그녀는 그렇게 된 것만으로도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오로지 아들이 커가는 모습을 보면서 행복을 느꼈죠. 아들은 참 착하게 자랐습니다. 공부도 썩 잘했고요.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자식이라는 뜻을 그제야 알게 된 그녀는 더욱더 자식에게 헌신을 했습니다. 물론 아들은 자신의 엄마를 슬프게 하는 아버지를 많이 원망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는 남편의 고깃집을 촬영하고 싶다는 방송국 PD들이 고깃집에 많이 왔습니다. 남편은 고민을 하다가 방송을 허락했고 그렇게 고깃집은 방송에 많이 나왔고 장사는 더 잘 되었죠. 남편은 유명세도 탔습니다. 은근히 그걸 즐기더라고요. 하여간 방송을 통해 고깃집은 말 그대로 제2의 전성기를 맞이한 거죠. 남편은 상가도 한 채 샀습니다. 경제적인 부분에서는 정말 복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 부분은 그녀도 정말 감사하게 생각을 했죠. 그렇게 잠잠해지긴 했습니다. 한 번의 바람과 도박으로 인한 갈등 뒤에는 잠잠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났고 그녀의 아들 동훈이는 잘 자라주었습니다. 그녀는 아들을 보면 흐뭇했습니다. 아들은 어려서부터 이미 철이 들었습니다. 부모가 너무 자주 싸워서 애가 일찍 철이 든 건가 하는 생각 때문에 그녀는 마음이 아프기도 했습니다. 그녀의 아들은 말썽 한 번 피운 적이 없었습니다. 그걸 그녀는 정말 감사하게 생각을 했죠. 남편이 그렇게 자신을 힘들게 하는데 거기에 아들까지 말썽을 피우면 아마 그녀는 버티지 못했을 겁니다. 그래도 그 힘든 나날을 버틸 수가 있었던 원동력은 바로 아들이었죠. 그녀는 항상 아들에게 고맙고 미안한 마음으로 동시에 갖고 있었습니다. 그녀에게 아들은 정말 심장과도 같은 존재였죠. 심장이 없으면 살 수가 없는 것처럼 그녀는 아들이 없는 세상은 존재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하고 살았습니다. 그녀 아들은 좋은 수도권에 있는 4년제 경영학과에 들어갔습니다. 그녀는 아들을 정말 자랑스럽게 생각했습니다. 이제 졸업 후에 좋은 직장에 들어가길 기도했죠. 아들의 걱정은 별로 하지도 않았습니다. 아들인 일찍부터 철이 들었고 한 번도 속을 썩인 적이 없는 아들이었으니까요. 서방복 없는 여자는 자식복도 없다는 말이 무색했습니다. 그녀는 비록 서방복은 없었지만 자식복은 있는 여자였죠. 그렇게 그녀는 아들만 보고 살고 있으니까 나름 힘겨운 인생도 살만하더라고요. 그리고 남편이 나이를 들어서 그런지 특별히 사고 안 치고 잠잠했습니다. 그렇게 남편이 조용히 사고 안 치고 사니까 남편에 대한 미움이 어느 정도는 누그러지더라고요. 이제 점점 자신의 인생도 안정화가 되는 건가 싶었습니다. 이제 앞으로의 날은 꽃길만 거둘 수가 있는 건가 하는 희망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집어릇 개 못 준다고 하던가요? 다시 남편이 외도를 하는 낌새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다시 절망 속으로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하루는 남편의 차를 타고 같이 마트를 가는데 운전석 옆자리에 긴 머리카락이 여러 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머리카락은 분명히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비교적 짧은 파마머리였으니까요. 그녀는 바로 그 자리에서 남편에게 따졌습니다. 나중에 얘기를 하면 또 발뺌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으니까요. 당신 이거 뭐야? 그게 뭐야? 머리카락이잖아. 한두 개가 아니야. 이거 누구 머리야? 그래서 무슨 말이 하고 싶은 거야? 당신 또 여자 생겼어? 이게 무슨 개소리야? 당신 또 의심병 도진 거야? 의심병? 그럼 당신이 바람을 안 피웠어? 그만하자 좀. 생사람 잡는 게 당신 일이냐? 당신도 그만해라 좀. 우리 동훈이 보기 부끄럽지도 않아. 그 정도만 하라니까. 제발 좀 정신 차려. 당신 이제 적은 나이도 아니야. 당신이나 정신 차려. 언제까지 사람 의심만 하고 살래? 그녀는 기왕에 시작한 거 아주 따끔하게 혼을 내고 싶어서 더 몰아붙였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은 그녀의 뺨을 때렸습니다. 뺨은 빨갛게 부어올랐습니다. 바람을 피우는 것도 모자라 손찌검까지 정말 그녀는 죽고 싶었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남편도 죽이고 그녀 자신도 죽고 싶었습니다. 절망의 끝에 서 있는 것 같았습니다. 매맞고 사는 여자가 되니까 자존감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녀는 순간 왜 내가 결혼을 했을까? 그런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그녀는 차에서 내렸습니다. 그리고 하염없이 걷다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어디 멀리 떠나고 싶지만 현실은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집에 와서 우울하게 앉아 있는데 아들이 들어왔습니다. 아들이 심상치 않은 분위기를 감지했습니다. 엄마, 얼굴이 왜 그래? 아무것도 아니야. 누구랑 싸웠어? 아니야, 그냥 어디에다가 좀 부딪혔어. 엄마, 혹시 아빠랑 싸웠어? 그래서 혹시 맞았어? 아니라니까. 엄마, 내 눈을 보고 얘기해봐. 아빠가 때렸지. 아니라니까. 아니야, 동훈아, 너는 알 거 없어. 그런데 그녀는 자꾸 눈물이 나왔습니다. 아들은 확신을 했습니다. 아빠가 엄마를 때렸다는 것을요. 아들은 분노했습니다. 그녀는 아들이 그렇게 분노한 모습은 처음 봤습니다. 순한 줄로만 알았던 아들이 화가 나니까 정말 무섭더라고요. 그리고 그녀는 겁이 났습니다. 지금 아들이 모습을 마치 폭발하기 직전의 모습이라서 큰 사고가 나겠다 싶었습니다. 일단 그녀는 그런 아들의 화를 가라앉히게 해야 했습니다. 잘 다독여 보려고 했지만 쉽지가 않았습니다. 아빠 용서 못해. 그러지 마, 동훈아. 그래도 네 아빠야. 아니, 난 그 누구도 우리 엄마 힘들게 하면 용서 못해. 그게 아빠라고 해도. 남편감으로서는 최악이지만 그래도 아빠로서는 최악은 아니잖아. 아니, 엄마를 힘들게 하면 최악이지. 그래도 너 경제적으로 부족함 없이 자랐잖아. 그건 네 아빠 덕이야. 그래도 나는 마음이 가난했어. 아빠가 엄마 힘들게 하니까. 동훈아, 네 미래를 위해서 누굴 미워하거나 원망을 하는 마음은 버려. 노력으로 안 돼, 엄마. 그렇게 아들은 자기 아빠에 대한 증오심이 점점 더 커졌습니다. 그녀는 그런 아들이 걱정스러웠습니다. 자신은 남편을 미워해도 아들은 자기 아빠를 미워하길 바라지 않았거든요. 부모를 증오하는 삶이 얼마나 불행한 삶인 줄 아는 그녀는 아들을 다독여 봤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동훈아, 이 엄마가 부탁할 게 네 아빠 미워하지 마. 그게 어디 내 마음대로 되는 거냐고. 정말 이 엄마 소원이야. 엄마, 그냥 아빠랑 이혼해. 우리 어디 멀리 가서 살자. 아니, 그건 나중에 생각하자. 너 결혼하고 나면 그때 생각할게. 엄마가 모르는 게 하나 있어. 그게 뭔데? 엄마가 행복해야 나도 행복해지는 거야. 엄마가 불행하면 나도 불행해. 동훈아, 이 엄마 행복해. 우리 동훈이가 있어서 행복해. 엄마, 그녀는 아들을 생각해서 참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혼한 가정에서 자랐다는 꼬리표를 달게 하기 싫었고 또 자신과 이혼을 하면 남편은 분명 재혼을 할 게 뻔한데 그럼 법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그냥 아들을 보고 참았습니다. 그렇게 아들을 보고 참고 있는데 그런 그녀에게 또 한 번 시련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아들과 갈등이 생긴 거였습니다. 그녀는 아들과 갈등이 생길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을 못 했거든요. 그런데 갈등이 생긴 이유는 갑자기 아들이 자기 아버지 고깃집에서 일을 하고 싶다는 겁니다.
그녀는 그냥 단순히 사회 경험을 찾으려고 알바를 하고 싶다는 걸로 생각했는데 아들의 얘기는 그게 아니었습니다. 고깃집에서 일을 한 다음에 자기 아버지 고깃집을 물려받고 싶다는 겁니다. 그녀는 아들이 그냥 대기업에 취직해서 일하는 걸 보고 싶었습니다. 물론 고깃집을 물려받는 게 나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자기 아들만큼은 번듯한 직장에 양복을 입고 출근하는 모습을 보고 싶었거든요. 제 욕심이라고 해도 좋습니다. 하지만 꼭 그녀는 아들이 말 그대 화이트 칼라의 삶을 사는 걸 보고 싶어 했어요. 동훈아, 그건 아니야. 네가 왜 고깃집에 들어가? 엄마 대기업 들어가 봤자 그냥 월급쟁이야. 돈이 인생의 전부니? 그건 아니지만 그래도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지. 난 우리 아들이 힘든 고깃집에서 일하는 것보다 그냥 회사원으로 사는 걸 원해. 엄마 미안해. 난 결심을 했어. 제발 아들아, 이 엄마가 이렇게 빌게. 엄마, 내가 다른 건 다 엄마 얘기 들어도 이번만은 엄마가 양보해주라. 동훈아, 너 명문대 나온 게 아깝지도 않니? 이럴 거면 차라리 대학은 왜 들어간 거야? 아들은 정말 완강했습니다. 아들이 이렇게 고집을 부린 게 처음이라서 그녀는 정말 당황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지금 아들의 선택이 별로 좋은 선택이 아닌 것 같아서 어떻게든 아들의 마음을 바꾸게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을 모색해 보았습니다. 죽어도 남편의 도움을 받고 싶진 않았지만 그래도 아들의 미래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남편의 도움을 받고자 남편과 상의를 하려고 대화를 시도했습니다. 여보, 동훈이 당신이 말려. 뜬금없이 그게 무슨 소리야? 도대체 뭘 말려? 당신도 우리 동훈이 고깃집 하는 거 원해? 아니, 자기가 하고 싶다면 하는 거지. 뭐야, 당신도 원하는구나. 사실 나도 이거 동훈이 물려주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 대체 왜? 아니, 월급쟁이보다 훨씬 더 벌어. 돈이 그렇게 중요해? 그럼 뭐가 중요한데? 사람이 명예도 중요한 거야. 아니, 그럼 월급쟁이는 명예로운 거고 고깃집 사장은 명예롭지 못한 거냐? 꼭 그런 건 아니지만 난 우리 동훈이 화이트 칼라로 사는 거 보고 싶어. 시끄럽고 동훈이가 가업을 이어받는다고 하면 당신은 그냥 조용히 있어. 그녀의 예상과는 달리 남편은 아들이 고깃집을 이어받는 걸 반기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녀는 그래도 남편이 자기 아들만큼은 화이트 칼라의 인생을 살길 바랄 줄 알았는데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그때 또 한 번 더 확실히 느꼈습니다. 남편과 자신의 물과 기름이라는 걸요. 달라도 너무 달랐습니다. 사고방식부터 너무 달랐죠. 하나부터 열까지 다 다른 그런 인간과 어쩌다가 결혼까지 할 걸까? 자책에 빠졌습니다. 결국 그녀도 포기할 수밖에는 없었습니다. 도저히 말릴 여력이 없었습니다. 아들과 남편의 뜻이 같은데 어떻게 말리겠습니까? 그렇게 결국 아들이 남편의 고깃집에서 일을 하는 걸 그저 바라볼 수밖에는 없었죠. 그렇게 아들이 고깃집에서 일을 하니까 저절로 그녀와 사이도 서먹서먹해졌습니다. 그녀는 외로웠습니다. 세상에 혼자 남겨진 기분이었죠. 아들은 일을 열심히 잘하는지 남편은 아들의 칭찬을 입이 마르게 했습니다. 정말 그 모습이 꼴보기 싫었습니다. 와, 동훈이 그놈 고깃집이 천직이야. 그런 얘기 나한테 하지 마. 듣기 싫어. 듣기 싫어도 들어. 아주 나보다 더 운영을 잘하는 것 같아. 알겠으니까 그만하라고. 당장 물려줘도 되겠어. 아주 잘해 우리 아들. 듣기 싫다는 얘기를 왜 자꾸 하는 거야? 왜 시비야 또? 시비는 당신이 먼저 걸었어? 하지 말라고. 이게 또 맞고 싶어서 근질근질하냐? 그걸 말이라고 하는 거야? 너 자꾸 까불면 또 맞는다. 그녀는 인간 같지도 않은 남편과 더 이상 말을 섞기도 싫어서 자리를 피했습니다. 이런 말이 있죠. 똥이 무서워서 피하는가? 더러워서 피하지. 그녀는 딱 그 심정이었습니다. 정말 더러운 그 인간과 안 공간에 있는 거조차 싫었으니까요. 아내를 때리는 인간은 인간이길 포기한 짐승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친정아버지도 비록 좋은 남자는 절대 아니었지만 여자를 때리는 그런 인간 이하의 짐승은 아니었거든요. 어떻게 저렇게 짐승만도 못한 인간을 만났을까? 자신이 전생에 나라를 팔아먹기라도 한 걸까?
그녀는 또다시 자책에 빠졌습니다. 아들이 고깃집 운영을 잘하니까 남편은 더 외도를 많이 하더라고요. 결과적으로는 아들 때문에 남편이 외도를 더 하게 된 셈이죠. 거기에다가 또 남편 몸에서 담배 냄새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담배를 피우는 흡연자가 아닌데 말이죠. 그녀의 남편은 또 도박하기 시작한 거죠. 그녀는 정황상 남편이 또 도박에 손을 대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외도는 포기했다고 쳐도 도박은 반드시 끊어야 하는 건데 그녀는 또 여러 걱정으로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생각해보니까 아들은 아주 지 아빠에게 날개를 달아준 셈이었어요. 그녀는 그냥 멀리 떠나고 싶었습니다. 이제 아들도 보기 싫어졌습니다. 그동안 아들을 위해서 참았는데 이제 그럴 이유도 없었습니다. 당신 딴 여자 만나는 건 이제 나도 포기했어. 누가 여자를 만난다고 그래? 증거 있어. 증거고 뭐고 만나라고? 근데 도박은 안 돼. 절대 안 돼. 이게 또 미쳤나? 누굴 도박꾼으로 아는 거야? 동훈이를 봐서라도 제발 도박은 끊으라고 이 미친 인간아. 뭐 미친 인간? 너 또 맞아볼래? 그래 때려? 아니 차라리 죽여. 살기도 싫으니까 그냥 죽이라고? 죽여. 너는 진짜 답이 없구나. 오늘 한번 죽도록 맞아봐라. 넌 매일 맞아야지 정신을 차리는 년이야. 그렇게 또 남편은 그녀를 인정사정 없이 폭행했습니다. 그녀는 정말 치욕스러웠습니다. 맞을 때의 고통보다 남편에게 맞고 사는 여자라는 게 정말 괴로웠습니다. 정말 그냥 죽고 싶은 마음이 들었죠. 살 이유가 없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계속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게 더 나은 인생이라는 생각을 했죠. 그녀는 하루에도 수십 번씩 남편을 죽이고 자신도 죽는 상상을 하곤 했습니다. 어느 날은 그냥 남편을 죽이고 감옥에서 남은 여생을 보낼까 하는 생각도 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참고 살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이제 그만하고 이혼을 해야겠다 싶었습니다. 자유롭게 살고 싶었습니다. 정말 끔찍하게 싫은 남편과 사는 건 정말 지옥이었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아들과도 거리를 두고 살려고 결심을 했었죠. 그렇게 저는 아들에게도 이혼에 대한 얘기를 조심스럽게 얘기했습니다. 동훈아 고깃집 일은 할 만하니? 응, 엄마 나름 할만해. 저기 동훈아 할 말이 있어서 불렀어. 그래, 엄마 얘기해. 나 이제 네 아빠랑 이혼할 거야. 엄마 그 얘기는 나중에 하자. 아니 나중에 할 거 없어. 엄마 제발 조금만 참고 기다려줘. 그동안 참고 기다렸어. 내가 왜 이혼 안 하고 지금까지 버틴 줄 알아? 그래, 알아. 나 때문에 그동안 참은 거 다 알아. 그러니까 기다리라는 말 하지 마. 그거 다 알아. 그래도 조금만 참아줘. 내가 지금 준비하는 게 있단 말이야. 뭘 준비하는데? 그건 나중에 얘기할게. 그녀는 아들의 말에서 뭔가 숨기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도대체 아들이 무슨 일을 꾸미는 걸까? 도무지 짐작조차 할 수는 없었지만 뭔가 아주 큰 계획을 갖고 진행 중인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정말 이상하긴 이상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아들은 자기 아빠를 극도로 싫어하는데 갑자기 자기 아빠가 운영하는 고깃집에 들어간 것도 이상했죠. 지금 생각해보니까 정말 뭔가가 확실히 있구나 하는 생각이 아니 불안감이 엄습했습니다. 도대체 아들의 의도가 뭘까? 참 그걸 알지 못해서 답답했습니다. 아들과의 그 대화 뒤로 저는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들이 뭔가 꾸미고 있는 것 같다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그녀는 다시 아들과 대화를 시도했습니다. 동훈아, 너 지금 무슨 짓을 하려고 하는 거야? 엄마 그냥 제발 조금만 아무것도 묻지 말고 기다려주면 안 되는 거야? 그게 무슨 소리냐고? 제발. 너 지금 무슨 이상한 짓 하려는 거지? 엄마 나 복수할 거야. 그게 무슨 소리야? 엄마한테 몹쓸 짓을 한 인간한테 복수할 거라고. 네가 왜 엄마 복수를 위해서 네 인생을 버려? 안 버려. 그러니까 제발 기다려달라고. 그녀는 그제야 알았습니다. 아들이 남편의 고깃집에 들어간 게 복수를 하려고 들어간 거라는 거요. 그녀는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이제 앞으로 뭘 어떻게 해야 하는 건지 막막했습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녀는 힘들 때마다 그 말을 하루에도 몇 번이고 되새겼습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정말 이 고통이 빨리 지나가길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아들이 그녀를 찾았습니다. 아들의 표정이 뭔가 아주 의미심장해 보였습니다. 엄마 이제 이혼해. 증거는 아주 많아. 그게 무슨 소리야? 말 그대로야. 이제 엄마 유리한 입장에서 이혼을 할 수 있어. 유리한 입장? 그래, 그동안 불행 속에서 삼보상은 받아야지. 그래야 덜 억울하지. 동훈아, 너 무슨 짓을 하는 거야? 자, 일단 여기 봐봐. 아들은 그녀에게 여러 사진과 증거들을 보여줬습니다. 사진은 외도 정황이 드러난 사진들이었습니다. 남편이 내연녀와 숙박업소에 들어가는 사진이었습니다. 그리고 뭔가 이상한 증거들도 있었습니다. 도무지 이게 뭔가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동훈아, 이게 뭐야? 이 사진은 네 아빠 외도 사진인 거 알겠는데 아빠는 유책 배우자뿐만 아니라 장사꾼으로서도 양심이 없는 인간이야. 그게 무슨 소리야? 자, 봐봐. 영수증. 그러니까 봐도 모르겠어. 이건 아빠가 원산지를 속여 판 증거야. 독일산, 스페인산, 미국산. 그게 도대체 무슨 소리야? 아빠는 돼지고기는 독일산, 스페인산을 국내산이랑 섞었어. 그럼 한돈이 아니었네? 반만 한돈이었지. 그리고 한우도 미국산을 섞어 팔고 있었어. 나쁜 인간. 그뿐이 아니야. 김치도 중국산인데 국산이라고 속이고 있고. 와, 기가 막혀. 거기에 탈세한 정황도 잡았어. 아, 불법 도박장 드나든 사진도 있고 그 밖에도 고깃집에서 불법 영업한 증거물도 다 있어. 근데 왜 이런 걸 다 잡은 건데? 유리한 입장에서 이혼을 하게 만들려고. 유리한 입장? 엄마 최대한 보상받게 하려고. 그동안 고통 속에서 살았으니까 최대한 보상 많이 받아야지. 그녀는 그냥 남편과 이혼을 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만족하려고 했지만 아들은 달랐습니다. 그동안 자신의 엄마가 아빠 때문에 일생을 고통 속에서 살았는데 최대한 많은 위자료를 받게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녀는 그런 아들은 본이 든든했습니다. 역시 아들은 자신을 위한 녀석이었습니다. 그래도 마음 한편에는 아들에 대한 미안함이 남았습니다. 그 이유는 자기 엄마의 복수를 위해 자신의 인생을 버렸다는 점이 그녀의 마음을 불편하게 했습니다. 동훈아, 근데 너 나 때문에 네 인생을 허비하는 건 아니니? 그런 거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 너도 네 꿈이 있었을 텐데 이렇게 엄마 복수해준다고 이러는 게 나는 마음에 걸려. 엄마 내 꿈이 뭔 줄 알아? 뭔데? 우리 엄마 웃게 하는 거. 나는 지금 말이야. 그 꿈을 위해서 달려가는 중이야. 동훈아, 고맙다. 엄마 앞으로는 고맙다는 말 대신에 사랑한다. 그렇게 말해줘. 그래, 알았어. 사랑한다, 동훈아. 나도 엄마 사랑해. 그녀는 그렇게 아들을 믿고 남편과 이혼을 하려고 시작했습니다. 혼자라면 겁이 났겠지만 그녀는 자신의 뒤에 든든한 아들이 버티고 있다는 생각을 하니까 무서울 게 없었습니다. 정말 든든한 아들이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제일 먼저 남편에게 여러 가지 증거물들을 보여줬습니다. 남편은 당황을 했죠. 이게 뭐야? 이혼해. 근데 너 내 뒤 캤냐? 그래, 캤다. 하도 구린내가 나서 캐봤어? 이게 미쳤나? 너 돌았냐? 그래, 돌았다. 와, 아주 제대로 미쳤네. 그래, 이제 제대로 미친년한테 어디 한번 제대로 당해봐. 너 요즘 안 맞아서 그러지? 오늘 또 맞아볼래? 그래, 때려봐. 때리고 싶으면 해봐. 남편은 또 손찌검하려고 손을 올렸습니다. 그때 안방 밖에서 대기하고 있던 아들이 들어와서 자기 아빠의 손을 꺾으면서 제압을 했습니다. 그녀의 남편은 훨씬 젊고 체격도 더 큰 아들에게 꼼짝을 못하고 제압당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들은 자기 아빠를 제압한 상태에서 말했습니다. 위자료로 빌딩 한 채를 달라고, 그걸 안 준다면 고깃집 문을 닫게 하겠다고 엄포를 놓았습니다. 아들의 배신에 그녀의 남편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한동안 아무 말도 못하더군요. 그렇게 그날 바로 그녀와 아들은 그 집을 나갔습니다. 엄마 기왕 이렇게 나온 거 우리 바람이나 쐬러 가자. 어디로? 엄마는 어디로 가고 싶은데? 난 우리 아들이 가고 싶다는 데는 무조건 다 좋아. 그럼 우리 바다 보러 갈까? 바다 좋지? 그럼 제주도로 가자. 너무 멀지 않나? 좀 멀리 가자. 나 서울에서 멀리 가고 싶어.
그래, 알았어. 이번에는 아들 말 들을게. 그렇게 그녀는 아들과 제주도로 여행을 갔습니다. 정말 아무 생각 없이 휴식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걱정이 되었습니다. 과연 남편이 순순히 이혼을 해줄까? 그리고 빌딩 한 채를 순순히 줄까? 하는 그런 걱정이 들었습니다. 남편의 빌딩은 서울 목동에 있는 8층짜리 빌딩인데 그건 남편 재산의 거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거거든요. 정말 남편이 아끼는 건물인데 과연 순순히 내놓을까? 그렇게 그녀는 걱정이 앞섰습니다. 엄마, 우리 그 인간한테 빌딩 받으면 이렇게 자주 여행도 오고 그러자. 근데 네 아빠가 순순히 내놓을까? 그 인간이 고깃집 알리고 싶은 욕심 방송에도 자주 나와서 꽤 동네에서는 유명 인사야. 그건 나도 알지. 전국에 얼굴 다 팔렸는데 매장 당하고 싶겠어? 외도에 불법 도박에 게다가 원산지 문제도 있는데. 남편은 결국 아들의 뜻대로 그녀에게 빌딩을 위자료로 건넸습니다. 어쩔 수가 없었겠죠. 아들 말대로 아들이 폭로하면 사회에서 매장을 당할 테니까요. 그녀는 제주도 여행을 마치고 이혼을 진행했습니다. 그렇게 이혼을 확정한 날 그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눈물은 자유를 되찾은 기쁨은 눈물이었습니다. 그녀는 그 모진 세월을 잘 참고 버틴 자신에게 칭찬을 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녀는 남편에게 위자료로 받은 이제 자신의 소유가 된 빌딩에 가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막상 가려니까 걸렸던 부분이 있었는데 그건 그 빌딩의 위치였죠. 남편이 운영하는 고깃집과 상당히 가까운 거리였거든요. 그래도 어차피 가야 하는 곳이니까 갔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그 빌딩 앞에 가서 작지 않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원래 그 빌딩 1층에 카페가 있었는데 거기에 새로 고깃집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 고깃집의 주인이 바로 아들이었습니다. 이게 뭔가 싶었습니다. 동훈아,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뭐긴 고깃집 개업하려고 하고 있지. 아무리 봐도 이건 아닌 것 같다. 도대체 뭐가 아닌데. 너 아직도 복수를 더 하고 싶은 거야? 그래, 솔직히 더 하고 싶어. 엄마 인생 망쳐놓은 그 인간 아주 망하게 하고 싶다고. 이건 아니야. 그녀는 아들을 말릴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그렇게 아들은 고깃집을 개업했습니다. 장사가 꽤 잘 되더라고요. 그 때문에 당연히 근처에 있는 전남편 고깃집은 장사가 덜 되겠죠. 어느 손님은 아들의 고깃집이 2호점인 줄 아는 손님도 있을 정도였습니다. 이 정도면 복수는 충분했다고 그녀는 생각을 했는데 아들은 큰 거 한 방을 더 준비했습니다. 어느 날 아들이 방에서 누군가와 통화를 하고 있는데 분위기가 심상치가 않았습니다. 아들은 통화하면서 누구누구 기자님이라는 얘기를 많이 했죠. 그녀는 불안했습니다. 도대체 아들이 왜 기자와 통화를 하는 걸까? 혹시 지 아빠를 폭로하려는 게 아닌가? 하는 불안감이 밀려왔습니다. 솔직히 그녀는 자신의 인생을 망친 남편이 더욱더 망가지는 건 좋지만 그래도 아들이 자신의 인생을 복수하는데 허비하는 건 바라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자신의 또래들처럼 애인도 만나서 데이트도 하고 그렇게 청춘을 즐기면서 사는 걸 바랬거든요. 부모 때문에 아들이 너무 험한 길을 가고 있는 것 같아서 부모 입장에서 괴로웠습니다. 동훈아, 너 지금 누구랑 통화했어? 아, 엄마는 몰라도 돼. 너 지금 무슨 기자님 하던데. 도대체 누구야? 말 그대로 기자야. 네가 왜 기자랑 통화를 해? 엄마는 몰라도 된다고. 너 네 아빠 고깃집 고발한 거지? 그래, 맞아. 내가 고발했어. 그러다가 너도 다쳐. 내가 왜 다쳐? 역으로 고소당하면 어쩌려고? 내가 뭐로 고소를 당해? 아, 뭐 무고죄나 사실 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 그런 거? 이 엄마는 법을 잘 몰라. 근데 너도 고소 당할까봐 걱정이야. 일단 무고는 아니지. 불법 정황이 있으니까. 그럼 사실 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다툼이 있을 수 있는데 그것도 걱정하지 마. 아니 왜? 나는 지금 공익제보 형식으로 고발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문제될 거 없어. 그리고 내일 아침에 구청에다가도 신고할 거야. 그럼 괜찮은 거야? 응, 엄마 다 괜찮아. 그러니까 엄마는 걱정 마셔. 그렇게 며칠 후 그녀의 전남편의 가게는 매스컴을 탔습니다. 9시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모자이크 처리는 됐지만 이 지역 사람들은 다 알고 있었습니다. 결국 그녀의 전 남편이 운영하는 고깃집은 영업정지를 당했습니다. 그녀의 전 남편은 벌금형을 받을 가능성이 아주 높았고 그리고 영업정지가 풀려도 아마 장사를 다시 하기 힘들 것 같은 상황이 되었습니다. 결국 그녀의 남편은 극심한 스트레스를 못 이기고 뇌출혈로 쓰러졌고 병원 신세를 지는 처량한 신세가 되었습니다. 동네 지인으로부터 그 얘기를 들은 그녀와 그녀의 아들은 마음이 마냥 편하지만은 않았습니다. 그녀의 아들도 자신의 엄마를 힘들게 한 아빠에게 복수를 하면 마냥 통쾌할 줄 알았는데 한편으로 씁쓸한 감정이 들어서 한동안 힘들어했습니다. 아들이 힘들어하는 걸 본 그녀 역시 힘들기는 마찬가지였죠. 하지만 그녀의 아들은 다시 마음을 잡고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녀도 아들이 운영하는 고깃집에 가끔 나가서 일손을 돕기도 했죠. 아들은 장사도 열심히 했지만 틈틈이 좋은 일도 많이 했습니다. 독거노인이나 어려운 환경에 처한 이웃들에게 고기를 무료로 제공하기도 했고 모교에 장학금도 기부했어요. 쉬는 날에는 연탄 배달 봉사도 하고 있고요. 그렇게 열심히 살면서 이웃에게 베풀기까지 하는 아들이 대견했습니다. 딱 1년 후 그녀는 어느 사회복지사로부터 전화 한 통을 받았습니다. 그 사회복지사가 전화로 전한 내용은 너무 충격적이었습니다. 전 남편이 고독사했다는 전화였습니다. 그녀는 순간 머리가 멍했습니다. 참 인생이 허무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동안 아무것도 못하고 그 자리에 서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아들에게 전화했습니다. 동훈아, 잘 들어. 또 무슨 얘기를 하려길래 그렇게 무게를 잡아? 난 엄마가 목소리 쫙 깔고 얘기할 때가 제일 무섭더라. 동훈아, 좋은 소식은 아니구나? 그래, 좋은 소식은 아니야. 빨리 말해. 마음에 준비되어 있으니까. 네 아빠 방금 돌아가셨대. 나랑 상관없어. 그래도 빈소에는 와야지. 아니, 안 가. 엄마도 가지 마. 난 갈 거야. 너는 네가 알아서 해오라고 강요는 안 할게. 난 절대 안 가. 혹시 모르니까 빈소 주소 문자로 보낼게. 마음 바뀌면 와. 아니, 절대 안 가. 그녀는 전 남편의 빈소로 갔습니다. 사람이 없어도 너무 없었습니다. 참 인생을 헛산 양반이구나 싶었습니다. 정말 세상에서 가장 쓸쓸한 빈소였죠. 그녀는 어쩔 수 없이 홀로 빈소를 지켰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 쓸쓸한 빈소에 아들이 오는 겁니다. 아들은 메마른 얼굴로 빈소에 들어섰고 상주 노릇까지 했습니다. 그녀는 아들의 메마른 얼굴을 보고 마음이 아팠습니다. 동훈아, 괜찮니? 응, 나는 괜찮아. 엄마 피곤해 보이는데 내가 여기 있을 테니까 엄마는 들어가서 쉬어. 아니야, 동훈아, 엄마도 여기 있을게. 그래, 그럼 같이 있자. 근데 아빠도 참 불쌍한 인생이다. 그래, 어찌 보면 참 불쌍한 인생이지. 동훈아, 우리는 네 아빠처럼 불쌍한 인생 살지 말자. 응, 엄마 알았어. 나는 아빠를 반면교사 삼아서 절대 그렇게 안 살게. 그렇게 그녀의 아들은 자기 아빠 장례를 끝까지 다 치러줬습니다. 마지막에는 아들도 눈물을 펑펑 흘렸습니다. 그래도 아빠니까 마음이 좋지 않았겠죠. 그녀는 끝내 눈물을 흘리지는 않았습니다. 만약에 눈물을 흘린다면 그건 전 남편을 용서하는 게 되니까요. 그녀는 전 남편의 인생도 불쌍하다고 느끼긴 했지만 용서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장례를 다 치르고 그녀와 아들은 다짐을 했습니다. 과거는 다 잊고 앞으로 다가올 미래만 생각하자고 그렇게요. 여기까지가 오미화 여사님의 사연이었습니다. 여사님이 너무 불쌍합니다. 사연을 듣고 댓글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사소한 의견일지라도 사연자분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노골적인 악성 댓글은 사연자분에게 상처가 될 수 있으니 삼가주시기 바랍니다.